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해결과 또 전문가가 엄선한 투자처까지 함께 안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부동산 포커스 진행의 최은영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세 시장은 지역별로 좀 수급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나타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수요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부동산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저희 부동산 포커스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보실 전문가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드스타이셋의 황현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 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시청자분과 함께하는 전화 상담 시간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 그리고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부동산에 관한 고민, 궁금증 있으시다면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현 대표와 함께하는 월요일 고민 상담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부동산 포커스 오늘 이 시간은요. 황현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생방송으로 중에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부동산 포커스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또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주시는 황현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유명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시는 황현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참여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치는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이셋 강의장이 되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과 만나서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제가 송파구 거여동 네. 거여 5단지 아파트 25평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해서. 네, 알겠습니다. 거여 5단지에 25평. 네,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5단지 거주하신 지는 오래되셨어요? 아니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그전에는 어디서 거주하셨어요? 여기 명일동에서요. 아, 명일동에서? 그럼 요 5단지 거주하시게 된 게 좀 주변 시세에 비해서 좀 저렴해서 들어오셨겠네, 그죠? 예. 지금 시세가 얼마예요? 24평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아, 24평이요? 네. 아, 4억 초반 정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가 네. 지금 현재. 네. 4억 초반 정도 갈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데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 시청자분들 한번 잘 보세요. A라는 지역이 있고요. 네. 여기 B라는 지역이 있는데 네. A라는 지역은 자, 우리 집만 정말 좋아지고 주변은 계속해서 노후돼요. 네. 노후되는 동네가 있고요. B라는 지역은 우리 집은 계속해서 노후되는데 주변이 계속해서 좋아져요. 자, A랑 B랑 어디가 집값이 더 많이 오를까요? 집값은 A보다 B가 더 많이 올라요. 최근에 보면 가격이 많이 오르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 뭐 용산 같은 경우는 용산에 있는 뭐 단독 다가구 주택이 되게 노후돼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집값이 많이 오르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집은 노후됐는데 용산 전체가 좋아지고 있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뭐 창동이나 상계동 같은 데 가면 상계동, 창동에 있는 여러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 대상이고 점점 건축은 계속해서 연한이 오래돼 가는데 창동 차량기지 개발로에 대한 호재가 있죠. 그러니까 주변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반면에
반면에 우리 집은 재건축을 했는데 주변에 다 나가면 오래된 단독 다가구고 막 판잣집들 많고 주변이 지저분해. 그럼 그 동네 그 집값이 오를까요? 안 오르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파트를 한번 보면 우리 아파트는 이 B에 해당하는 후자인데요. 자, 어쨌거나 우리 아파트는 지금 이제 지은 지가 좀 어느 정도 됐어요, 여기가. 그죠? 네. 어느 정도 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 이제 위례 신도시죠. 그죠? 네.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가 들어가면서 주변이 상당히 뭐예요? 기반 시설이 좋아지고 주변 환경이 되게 쾌적해지겠죠. 그죠? 네. 그리고 바로 위쪽에는 이제 거여마천 뉴타운 2-1구역과 2-2구역이 지금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주변도 역시 노후 불량주택 주변 위주였다가 새로운 아파트들이 막 들어오겠네요. 여기가 한 3,000세대 이상 들어가고 이쪽은 한 4만 세대 정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거여 이 1단지부터 6단지까지 있는 블럭 주변에는 뭐냐면 여기도 다 위례 신도시니까 위례 신도시로 둘러싸여 있고 바로 위쪽에는 거여마천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그렇다고 우리 아파트 오래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주변이 너무 계속해서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같이 동반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격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이제 집이 화면상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 아래쪽에도 보면 이제 문정동이 있거든요. 네네. 문정동 30평대가 여기가 지금 현재 한 7억대 정도 가고요. 7억대 중반 정도 갈 거고. 그러면 이제 거여마천이 제 생각에는 분양 입주 후에 나중에 30평대 시세가 8억, 지금 위례가 지금 8억대 중반 정도 가니까 지금 현재 위례 모습보다는 향후에 기반 시설이 다 갖춰지고 학교도 들어오고 편의시설도 다 들어왔을 때 가치는 제가 봤을 때 30평대 9억대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 거여도 오르고 문정도 오르고 결국 우리도 오른다라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시점에 제가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갈아타실 수 있으면 지금 24평에서 34평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이유는 왜 그러냐? 20평대 많이 올랐고 30평대 덜 올랐기 때문에 20평대랑 30평대랑 지금 가격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세 가격 차이가 5천만 원밖에 차이 안 나요. 아시겠지만 확인해 보시면 거여 5단지에 24평이 전세가 3억 1천 정도 될 거고 34평형이 여기가 전세가 한 3억 한 6천에서 3억 7천 정도 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5천만 원 차이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넓은 집을 선호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30평대 상승폭보다 20평대 상승폭이 아주 많이 컸다라는 거고 30평대는 많이 안 올랐다라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갈아타실 의향이 있으시면 지금 여기에서 4억대 초반 정도 요 아파트 팔아서 서울시내 어디 갈 데 없거든요. 이만한 입지 갈 데가 없으니까 차라리 같은 단지에서 평형을 늘리시는 게 조금 더 재테크 차원에서는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 그러면 예. 대표님 혹시 그냥 25평을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아, 보유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20평대 제가 봤을 때 4억대 중반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더 많이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단기간에는. 아니 그럼 저기 전세를 주고 30평대 이상. 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요? 그러니까 3년 이상 보유 계속 거주하실 거면 있잖아요. 아니요, 거주는 제가 이제 명일동에 살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좀 더 보유하셔도 돼요. 제 생각에. 네. 예. 네, 이렇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무료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정보 이용료 100원 있습니다. 샵 8289번으로 문자 메시지 주셔도요. 전화 문자 상담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점 궁금하신가요? 아, 사당동 극동 아파트 네, 한 44평 정도 되는데 네, 지금 매매하면 어떠고 어디께로 또 가야 좋은지 네. 그런 거 말씀드리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당동에 아파트 보유하고 계시는데 향후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상황에 맞춰서 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당동 극동 아파트 거주하시는 거죠? 네네. 아, 거주하시는 거예요?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랑 어떻게 아니 거주하는 거예요. 아, 거주하시는 거예요? 예.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사당동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실수요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이유는 뭐냐면
2호선, 4호선, 7호선이잖아요. 그죠? 예, 예. 바로 올라가면 동작대교를 건너서 뭐 용산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이쪽에 뭐 남대문, 동대문 쪽에 강남 도심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예. 7호선을 타고 강남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죠. 그죠? 그러니까 도심과 네, 강남가의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상당히 많고 바로 인근에 이 길 하나 차이로 이쪽은 지금 방배동이고 이쪽은 사당동이잖아요. 예. 방배동은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고 사당동은 동작구예요. 예. 길 하나 차이로 아파트 가격이 얼마 차이 나냐면 2억 정도가 차이 나요. 동일평형대 첫 번째는. 그런데 사당동에 지금 방배동 쪽에 계속해서 뭘 들어가냐면 재건축이 계속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재건축 뭐 방배 5구역부터 3구역, 뭐 11, 12, 13구역 막 재건축 단지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죠. 그죠? 예.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강남 고분양가 영향,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분양가가 세도 사람들이 청약을 하는 시장이에요. 특히 방배동 같은 경우는 아직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방배동 쪽에 재건축하는 시장, 재개발하는 시장들의 분양가가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도 2억 차이 나는데 길 하나로 여기 가격이 더 오르면 사당동은 똑같이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어요. 먼저 가는 놈이 가격이 오르면요. 인접지에 있는 부동산은 따라 오르거든요. 이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래됐.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시죠? 이 아파트는 재건축도 한 10년 정도 남은 아파트에다가 지금 얘기해서 오래됐고 지하철역에서도 좀 멀고 산 밑에 있다 보니까 오를 만한 요인이 별로 없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시청자분이 갖고 계신 44평형은 별로 안 올랐지만 이 아파트의 25평형은 아주 많이 올랐고요. 34평형은 조금 덜 올랐어요. 그리고 40평대는 조금 아주 보합 상태에서 아주 조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평대는 지금 먼저 가다 보니까 좀 지쳤어요. 제가 봤을 때 20평대는 어느 정도 쉬어가는 타이밍이고 그다음부터 30평대랑 40평대가 같이 올라갈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변에 있는 이 방배동과 사당동 길 하나 차이로 가격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데 이 방배동에 있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 호재로 인해서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고 사당동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재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이주 수요가 있다. 또 하나 20평대가 많이 올랐고 3, 40평대는 거의 안 올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르는 타이밍은 3, 40평대 타이밍이 올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거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여기 이제 정보사부지 터널이 있어요. 이수역 지나서. 예? 이 강남과 연결되는 있잖아요. 예. 조금만 더 지나면 여기 지금 산이 하나 있는데 서리풀 공원이라고 예, 여기 예, 이제 터널이 이제 공사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서초에서부터 방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냐면 저기 어디예요? 순실대까지 다이렉트로 직선 코스가 뚫리거든요. 과거에 사당동, 방배동, 특히 방배동의 집값이 좀 덜 올랐던 이유가 강남을 가려면 반포로 돌아가거나 남부순환도로로 돌아갔어야지 되는데 이 서리풀공원이 뚫리면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한 10분만이면 이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금 서리풀공원이 뚫리는 이 내방역 주변과 이수역 주변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건물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들어올 거예요. 직주근접형 지역으로 바뀐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도 이제 많은 업무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지금보다 더 많이 들어올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유입될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방배동에 있는 가격 상승이 사당동까지 영향을 미친다. 20평대보다 3, 40평대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많은 지역에서 추가 상승 가능하다. 좀 더 보유하셔도 좋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게요. 학군 때문에 걱정했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상담 도와드릴까요? 저 경기도 강주시요. 네, 태전 7지구 11구역에 네, 히스테리 아파트를 분양받았거든요. 네. 근데 향후 전망이 어떤지 좀 알고 싶어갖고.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그 지역에 네, 효제도, 그 지역에 무슨 효제도 또 모르고 그래갖고. 네, 알겠습니다. 아파트 지금 광주시의 태전동의 아파트 분양받으신 거 향후 전망 그리고 인근 어떤 또 개발 호재가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네네네. 궁금하신 점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분 혹시 이 동네 사시는 건 아니세요? 네? 이 지역에 사시나요? 다른 지역에 사시나요? 저희 인천에 살고 있어요. 자, 인천 사시는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어요? 아니, 그쪽
지역에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주변 사람들 얘기 듣고 사신 건가요? 네네. 거의 산 넘고 물 건너 오셨어요. 지금 산 넘고 물 건너서 오셨어요. 제가 좀 네네.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항공기가 안 보이네요.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태전지구잖아요, 여기가. 힐스테이트가 있고 여기 이제 택지지구고 주변에 이제 이 네네. 광주 쪽에 기존에 있는 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요, 이 태전동에. 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택지지구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도를 좀 넓게 봐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해서 지하철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번 가서 볼게요. 이거 분양 얼마에 받으셨어요? 여기 62제곱미터인데요. 예, 지금 3억 3억대 초반? 5천이. 네네. 자, 태전지구라는 게 바로 옆에가 이제 분당이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판교가 있어요. 서울이죠. 여기까지는 이제 경기도지만 서울권역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 따라서 이제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판교 자체적인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최근에 지하철이 하나 개통이 됐어요. 경기도 광주역이라는 게 개통이 됐고 이미 이제 이 3억대 초반 분양가에는 광주에 대한 교통 호재는 이미 다 선반영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혹시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는지 알아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제가 봤을 때 붙어봤자 1, 2천만 원이고 아니면 안 붙었을 수도 있어요. 자, 네. 서울 시내 웬만한 수도권 지역에 있는 모든 택지지구들이 적어도 1억, 아무리 안 올라도 5천 이상의 프리미엄은 다 올랐는데 여기만 유독이 안 오른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오셔서 그래. 일단은 도심과의 서울과의 접근성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공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안 나와서 못 보여드리는데 여기가 다 뭐냐면 큰 산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도심과의 접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택지지구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네. 중간에 큰 산이 가로막혀 있고 지하철이 개통됐다고는 하지만 이 개통에 대한 호재는 이미 선반영이 다 돼 있어서 가격에 묻어 있고 두 번째는 주변에 가격인데 주변에 말씀하신 것처럼 61제곱미터 지금 이미 입주한 61제곱미터 주변 시세가 2억대 후반에서 비싸봤자 3억을 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 시세보다도 조금 비싸죠. 그죠? 그런데 이 광주라는 지역이 철저하게 실거주 지역이고 어디에서 수요자들을 끌어들이냐면 주변이 산이고 논밭이면 이 안에 자체 수요가 없겠죠. 그죠? 수요가 어디서 와야지 되면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 서울이나 서울 인근 지역에서 와야지 된단 말이죠. 서울 인근 지역이면 어디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성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 아래쪽에 용인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있는 수요자들을 끌어들이게 되는 이 자체에도 지금 물량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설령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철저하게 실거주 위주고 투자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생각하는 거는 태전 안에서 어차피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나 7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나 가격 차이가 한 5, 6천만 원, 7, 8천만 원 이상 난다면 이 지역에서 5, 6천이나 7, 8천만 원 더 저렴한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우리 시청자분이 지금 많이 속상해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과감하게 좀 자르고 가셔야지 돼요. 미련 남겨두지 마시고 여기는 투자 가치 없는 지역이니까 바로 분양권을 전매하실 수 있으면 매도를 하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근데 지금 제가 저기 500만 원만 넣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계약서는 쓰긴 썼는데 아직 도장 안 찍고 서류가 안 들어가. 그거는 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힘들고요. 그럼 분양사무소를 직접 찾아가 보셔야지 되고 만약에 계약금을 넣은 상태에서 만약에 전매가 가능하시면 전매를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아파트가 분양가에서 아주 많이 5천만 원, 7천만 원씩 손해보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근데 안 오른다라는 거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황금성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늦다라는 거죠. 네네. 예,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 진행되고 있고요. 실시간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황현 대표와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시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8289번으로 정보 용료 100원 있습니다. 궁금한 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끝자리 0214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세곡 프로지오 30평 실거주 목적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매수 찬성 드리고요. 이유는 네. 뭐냐면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은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잖아요. 일단 STR
SRT죠. 죄송합니다. SRT 고속철도가 개통이 됐고 광명 역세권이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지금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린벨트 지역에 서울역 같은 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주변이 플랫폼 도시로 성장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업무타운이 들어올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 인구 유입이 될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세곡 프로젝트 30평대 가격이란나 지금 수서 SRT 역세권 주변에 있는 아주 노후된 아파트 가격대가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그러니까 아직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곡 프로제오라는 게 세곡동 이제 택지지구거든요. 택지지구가 아직 미완성돼 있는 상태의 가격이기 때문에 학군이 좀 더 학교가 좀 더 학교 시설이 들어오고 학군도 좀 더 좋아지고 주변에 편의 시설이 들어오면 지금보다는 적어도 1억 이상의 상승 가치는 충분히 아직까지 남아 있다. 따라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 0802번님,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한라프로방스 39평 투자 전망 문의요. 일단은 여기 같은 경우는 용인이 최근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기흥 같은 경우는 보정동 쪽이 여기가 이제 구성역이 들어오는 자리거든요. GTX. 근데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입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덜 올랐다,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따라서 이제 향후 전망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유는 뭐냐면 이제 GTX가 앞으로 한 6, 7년 이상 있다가 들어오면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제 강남과의 접근성이 한 15분대로 줄어들고요. 향후에 광교까지 광교에서 지금 이 구성역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한 10분대로 아주 단축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만 보더라도 광교에 있는 30평대 전세금을 가지고 구성역 쪽으로 오신다고 하면 39평이니까 광교에 있는 30평대를 갖고 지금 보성 프로방스 쪽으로 오시면 그 전세금으로 이 동네 아파트 두 채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인이 단기간에 지금 고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한 2만 세대 정도 되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크게 상승은 힘들겠지만 강보합세를 유지하면서 향후에 구성역 개통 시점에 충분히 가격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1028번님, 동두천 지행역 인근에 지행 현대아파트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 문의 주셨어요. 일단은 여기는 매도를 하셔야지 돼요. 동두천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얘기한 해전동 이 산 속에 들어가 있는 폭 들어가 있는 이제 택지지구 이런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주변에 이제 그 옥정지구가 있잖아요. 양주 옥정지구, 그러니까 양주 옥길지구죠. 양주 옥길지구 쪽이 여기 이제 빨대 효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수요들을 다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동두천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양주 쪽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의 실거주자들은 옥길지구로 사실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상황인데 이유는 왜 그러냐면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데다가 대단히 택지지구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직주근접형 도시가 아니죠. 그냥 어떻게 보면 농촌 도시예요. 동두천이라는 지역이 부대가 떠나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일자리가 안 생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 지금이라 당장 빨리 매도를 하시고 서울 쪽에 있는 소형주택으로 갈아타시는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112번님, 신당동의 약수하이츠 32평 거주 중입니다. 매도 시점 문의 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일단은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더 보유 의견을 드리는 이유가 일단 신당동 자체가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리고 주변에 대단히 업무타운이 있어요. 동대문 DDP 센터라든가 주변에 이제 기동대 부대 개발 호재라든가 인근 자체가 상업지에 대한 어마어마한 유유 수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신당동부터 청구 약수까지 이어지는 이 세 군데 지하철 라인이 여기가 이제 2호선이죠. 2호선, 3호선, 5호선, 6호선이 4개의 역이 이제 환승되는 라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시라든가 이 중구 쪽에서는 이 3개의 라인 관통하는 지역을 향후에 역세권 개발 또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개발에 대한 이익도 반사 이익도 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813번님, 문전동의 현대 1차 44평 재건축 보고 투자 괜찮을까요? 예, 여기는 재건축 아파트인데요. 일단은 저는 현 시점에서 반대 의견 드릴게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문정동 현대 1차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메리트가 있어요. 메리트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가격적인 측면으로 메리트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이제 재건축이 안 되면 가격이 저렴한데 재건축이 안 되면 재건축 아파트가 재건축이 안 되면 그냥 아주 오래된 아파트로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임대가 가격 하락과 함께 동반 전체적인 가격 하락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정동 현대 1차 아파트가 지금 현재 인근에 있는 사만 아파트와 문정동 극동 아파트 세 군데가 이번에 이제 재건축 심의에서 서울시에서 세 군데가 나란히 탈락이 됐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 기부 체납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내년에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지가 되면 어쨌거나 조합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거의 줄어든다.
그러면 재건축에 대한 수요와 수익률이 없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사실상 투자 대상은 아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투자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함께하는 스피드 문자 상담 빠르게 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데 있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샵 8289번으로 문자 주셔도 가능하겠고요. 0234240721번으로 전화 남겨주셔도 저희가 실시간 전화 무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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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부동산에 관한 고민 있으신 분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점 고민이신가요? 제가 자그마한 아파트 하나 지니고 있는데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아파트인가요? 위치가 어떻게 되죠? 예? 네,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되나요? 위치. 당산동 일가 진로 아파트. 네, 네. 그런데 그게 내년에 분량이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까 네. 아파트 이걸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지 매도하는 게 좋은 건지 전망 좀 알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문의 주셨던 아파트 네,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 함께 좀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거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일단은요, 이제 내년에 이제 여러 가지 경기도 안 좋을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 물량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제 언론이나 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정보에 의하면, 공급 물량에 의해서 많은 지역이 가격 하락이 될 거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 지역들이 철저하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아주 많이 떨어지는 지역과 좀 유지를 하면서 가는 지역과 그 와중에서도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아파트는 그 와중에서도 오르거나 아니면 보합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보유하셔야겠죠? 보유하시라는 의견 드리고,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입지가 상당히 좋죠. 바로 여기가 영등포 구청역이에요. 더블역세권. 좀 더 올라가면 한정거장 올라가면 이제 당산역이 나오고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서 영등포 구청에서 당산동을 통해서 향후에 뭐 어디, 지금 뭐 홍대라든가 아니면 상암동이라든가 강북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 아래쪽 이제 물레역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있어요. 지하철로 다 둘러싸여 있는 지역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파트의 가격이에요. 24평 지금 시세 얼마인 줄 아세요, 혹시? 25평. 예? 4억 조금 넘는 그렇죠. 거 4억 조금 넘어요. 자, 한 4억 5천이라고 할게요, 제가. 4억 5천인데 매매 가격이 전세가 4억이야. 그럼 뭐냐면 매매 가격은 전세가랑 별 차이 없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 대비 거의 90%인 아파트고요. 제가 봤을 때 이 지역은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이 아니라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 소형 아파트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매매 가격 추가 상승 가능하고 아래쪽에 대선제지 부지가 있어요. 옛날 공장부지죠. 이 지역이 서울시에서 아마 그림이 제가 정확하지는 않을 텐데요. 뭐 한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고 우리 아파트 주변 전체가 뭐냐면 여기가 이제 서울시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상 영등포라는 지역은 과거에 부도심에서 이번에 도심으로 승격을 시켰어요. 자,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승격시켰다는 거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미래 가치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빨간색 라인이 여기가 신경제 거점 지역으로 여기를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여기를 개발을 한대요. 그러면서 우리 부지 바로 아래쪽에 있는 뭐 이 대선제지 부지라든가 이런 데가 앞으로 고밀도 개발이 돼서 계속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이 지역이 아주 천지개벽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자, 우리 아파트는 계속해서 노후되는데 주변이 좋아지면 이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역이 주변이 아주 많이 황골탈 때가 될 지역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수가 상당히 모자란 지역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이 영등포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가격 떨어질 일 없으니까요. 주변에 개발 호지가 아주 많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어머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황현 대표님과 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준비하시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유망 지역 수액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해 주신 황현 대표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매주 수요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위치는 강남구 삼성동 랭드스타 S의 강의장이 되겠습니다.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요.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연락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료 세미나 저평가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비법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또 준비해 주시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지금 방금 전에 시청자분처럼요. 이제 소액으로 그러니까 다세대 같은 거 투자하시려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네. 뭐 2, 3천만 원이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묻지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냥 소문에 의한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서울시가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에 집가 상승이 되게 많이 됐고 그러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거의 대부분 지역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도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물론 단독 다가구도 많이 올랐지만. 근데 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다세대 아니면 소형 아파트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꼼꼼히 들여다보면 전체 지역들 중에서 아직도 투자할 만한 지역들이 있고 그 투자할 만한 지역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많이 되는 지역은 피하셔야지 됩니다. 업무 타운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어야지 되고 지가가 많이 오르는 지역이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아주 소액으로 2, 3천만 원, 1, 2천만 원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그런 지역들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네.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무료 세미나니까요. 방문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전문가분이 직접 엄선해요. 특급 매물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만나보시죠. 네, 부동산 포커스 생방송으로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저희 프로그램은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작됐습니다. 투자는 항상 투자자의 확인과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맞춤형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매물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하철 2호선, 6호선 신당역 인근에 위치해 있고요. 2013년 6월에 준공 완료된 건물입니다. 분양 면적은 50.43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39.6제곱미터입니다. 총 5층 중에 5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매매가 2억 2천만 원, 임대 금액은 전세 시 1억 9천만 원, 월세 시 2천만 원에 월 70만 원이고요. 대출 금액은 1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월세 시에는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대표님, 먼저 입지 여건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자,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매물은요. 이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매물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붉은색으로 나오는 지역이요. 서울 종로구와 중구에 이루는 중심상업지입니다. 서울시,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 중심상업지 바로 하단에 있는 주택가 쪽에 있는 매물이고요. 입지는 신당동 2호선, 6호선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신당역 2호선, 6호선과 아래 5호선, 6호선 청구역, 동대문 운동장 2, 4, 5호선이 있고요. 주변에 이제 동대 입구역도 있고요. 주변에 이제 사통팔달 교통 요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동대문 DDP 센터죠. 우리나라 최고의 한 100만 명,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자랑하고 있는 동대문 DDP 센터와 한 10분,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동대문 DDP 센터 바로 왼쪽에 보면 미 국립명당과 국립의료원 부지가 향후에 고밀도 복합 개발을 할 예정이어서 이 지역에 앞으로도 더 많은 고층 건물들이 들어오면서요.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됩니다. 또 하나 고가 아파트를 계속해서 이제 자랑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왕십리 뉴타운이 과거 5, 6년 전에 미분양이었다가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높은 청약 경쟁률을 이루면서 아주 높은 강북에서 마포와 더불어 주도 아파트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왕십리 뉴타운을 인근에 두고 있고 아래쪽에 여러 가지 재개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지에 대한 가치는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매물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입지 여건 먼저 살펴봤습니다. 인근의 개발 호재는 또 어떨까요? 예, 일단 도심의 가장 큰 장점은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 서울 구도심이 상당히 많이 노후돼 있기 때문에 이 노후된 도심을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4개의 축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1축은 경북궁에서부터 남산까지 개발하는 라인이고요. 2축은 북촌에서부터 남산까지, 3축은 종묘 세운상가를 거쳐서 남산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이고요. 4축은 대학로, 그리고 동대문 운동장, 남산까지 이루어지는 라인입니다. 저희는 이 4축 라인에 해당하는 라인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노후된 구도심을 선진국형 도심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항복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보시면요. 제가 이제 좀 전에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규모 업무타운이죠. 그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가장 많은 관광객이 찾는 동대문 쇼핑센터, 쇼핑몰, DDP센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일일 유동인구가 약 100만 명 정도 됩니다. 일일 유동인구가 100만 명입니다. 하루 매출액이 한 400억대의 어마어마한 매출액을 자랑하는 우리나라 최대 경제단지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빌라뿐만 아니라요.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이 쉐어하우스라든가 게스트하우스로 계속해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높은 임대 수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있지만 향후에 이 관광지 주변, 특히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오고 가는 이 동대문 DDP센터 주변은 앞으로 단독주택이라든가 다가구주택, 다세대 주택이 아파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가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데요. 신당역, 청구역, 약수역까지 이어진 이 세 개 라인, 이 지역이 이제 더블 역세권이거든요. 이 더블 역세권 세 군데 라인이 47만 7천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에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역세권 개발, 더블 역세권인 지역들을 용도 전환을 해서, 그러니까 종상향을 하겠죠. 준주거라든가 상업지로 종상향을 해서 이 지역을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 향후에 이 지역에 대한 가치는 또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인근의 개발 호재까지 함께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매물 어떤 장점이 있는지 특징도 좀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선분양하는 매물은 아니고 이미 다 지어진 매물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이제 잘 지어진 매물입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는 것처럼 붙박이장이 있고요, 에어컨이 있고 상당히 넓은 거실을 자랑할 수가 있고요. 풀옵션 매물에다가 자 이제 그 외부 발코니인데 이 외부 발코니 위에 보면 이제 행거가 있어요. 이 그 어닝이라고 하죠. 애닝을 쳐서 약간 카페 같은 분위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여기서 임대 렌트를 했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전세가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희소 가치가 있다. 또 하나는 아주 넓은 평수를 자랑하죠. 방 두 개에다가 큰 방 하나에다가 넓은 거실을 자랑할 수 있는 1.5룸이고요. 욕실과 베란다가 있고 붙박이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베란다, 어닝, 그리고 CCTV까지 총 풀옵션을 갖춘 그리고 임대하기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 보고 계십니다. 중구 신당동의 다세대 주택 건물 특징까지 살펴봤고요. 가격, 투자 금액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가격은 이제 2억 2천만 원입니다. 중구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좀 저렴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세는 1억 9천만 원 정도가 현재 가능하고요. 전세 시에는 3천만 원 투자가 가능하고 월세를 이용했을 때는 보증금 2천에 70만 원이 가능하고요.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7천만 원에 연 444만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도심 한복판이다 보니까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도 구도심에 대한 개발 압력이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역세권 및 도심진의 주택가의 개발 압력이 상당히 증가돼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으로만 이루어진 이 도심 같은 경우는 향후에 종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다.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서브프라임이라든가 IMF 사태 때에도 대세 하락기죠. 이때도 상당히 장기간 강보합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위기에 상당히 강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 2, 3천만 원의 소액 투자로 충분히 가능한 도심 매물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와 함께하는 맞춤 매물 소개해드린 시간. 중구 신당동 매물에 이어서 이번에 어떤 매물인지 개요를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금천구 시흥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개통 예정이죠.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 인근에 있습니다. 2017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전용 면적은 53제곱미터입니다. 방 2개, 욕실, 베란다로 갖춰져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네, 총 6층 중에 4층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매매 금액은 2억 1,300만 원, 임대 금액은 2억 원, 실투자 금액 1,300만 원 예상됩니다. 이번에 확인해 보실 매물은요.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먼저 입지 여건 그리고 개발 호재까지 함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제 과거에 이제 이 금천구라는 지역은 교통의 불모지였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상당히 낮은 구의 대명사였는데요. 최근 같은 경우 보면요, 이제 강남순환도로가 최근에 이제 2016년 7월달에 개통이 되면서 이 금천구의 지가와 아파트 가격을 크게 상승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남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이제 갈 수 있는 거리가 됐고, 수영 광명간 고속도로가 2016년 4월달에 개통되면서 또 수도권과 업무단지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참 공사를 하고 있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가 2020년에 끝나면 성산대교 남단에서부터 금천 IC까지 한 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성산대교에서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홍대가 있고요. 왼쪽에는 상암동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금천 IC에서 홍대와 상암동도 20분 내의 거리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요. 또 현재 이제 내년에 공사가 될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 시흥 사거리역이 있습니다. 이 시흥 사거리역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향후에 이제 이 경기 남부권에 있는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지하철 라인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에서 부터 영등포라든가 여의도까지 이제 1단계 공사가 완료가 되고요. 2단계는 이제 서울시청까지 개통이 되는데 시흥 사거리에서 여의도까지 한 15분,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강남과 영등포, 여의도 시청 그리고 홍대와 상암동이 서울시 전체 아주 핵심 지역이 한 20-30분대에 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로 탈바꿈될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경제 기반형 후보지, 그러니까 도심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금천구라는 지역 자체가 서울시의 이제 도시 재생 사업, 경제 기반형 후보지와 중심시 가지형 후보지로 개발이 되는데 이 중심시 가지형 후보지로 이번에 선정이 됐다. 따라서 서울시에 있는 중심 업무 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금천구가 집값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교통에 대한 악재도 있겠지만 이 지역에 군부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들이 다 떠나면서 그 지역을 용산처럼 크게 개발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공군부대가 있는 자리를 사이언스 파크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SH공사와 함께. 사이언스 파크는 뭐냐면 판교 업무단지라든가 마곡지구처럼 대규모 업무단지가 들어오는 자리고요. 현재 도곡동 도하부대 부지 같은 경우는 롯데캐슬 4,400세대가 들어와 있고, 아래쪽에 대한전선부지죠. 공장부지는 의료시설 용도로 지정이 돼서 향후에 한 1,000실 이상의 종합병원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래쪽에 보면 시흥 유통상가 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시는 저밀도로 지금 되어 있는 곳이 이제 시흥 유통상가 부지입니다. 근데 이 자리를 국토해양부에서 도시첨단 물류 시범단지로 선정을 하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고층 건물을 올리면서 이 지역을 산업과 주거가 공소행하는 융복합 개발을 한다고 하니 교통에 대한 호재와 그리고 산업단지와 그리고 대단히 업무타운이 들어오면서 이 지역은 향후에 현재보다 미래가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래가치가 또 기대되는 다세대 주택, 이번에 금천구 시흥동 보셨는데요. 특징이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예, 이제 건물의 특징을 한번 보면요. 일단은 6층 중 4층이고요. 방 2개, 베란다, 욕실 구조인데요. 좀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최근에 지어지는 신축 주택들이 보통 실평수가 11평에서 크면 13평입니다. 그런데 요 주택은 한 13, 16평 정도, 다른 주택의 3룸 정도 되는 규모를 투룸으로 지었다. 그래서 상당히 쾌적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에어컨, 인덕션, 세탁기, 무인 택배 시스템, CCTV, 엘리베이터 등 풀옵션 주택입니다. 풀옵션이면서 다른 주택의 3룸 크기에 투룸을 지었기 때문에 상당히 쾌적하다. 라는 걸 좀 장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가격 어떻게 형성되어 있나요? 투자 금액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투자 금액은요, 제가 이제 저평가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이 이제 이번 주 세미나 제목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에 상당히 부합되는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매매가는 2억 1,300입니다. 16평 서울시 투룸은 2억대 초반에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실 상품인데 2억 1,300에라는 아주 좀 괜찮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임대가는 한 2억.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1,300만 원으로 아주 소액으로 정말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 초보 투자자분들에게는 리스크가 없는 정말 좀 꽤 괜찮은 매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있다면 또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일단은 중심시 가정형 후보지로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앞으로 일어날 지역이고요.
신안산선, 서부간선도로, 뭐 지하화라든가 강남선도로 개통 등 각종 개발 교통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 서울시 전 지역을 사통팔달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될 것이다. 금천 사이언스 파크라든가 시흥 유통상가 개발로 대규모 업무지구가 형성될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의 향후 유동 인구는 약 30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만한 게, 마곡지구가 향후에 개발이 완료가 되면 약 16만 명 정도의 업무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금천구 같은 경우는 약 30만 명이라고 하니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저평가 유망 지역으로 1,000만 원대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매물이다라고 결론을 좀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황현 이사님께서 두 가지 매물권 소개해 주셨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그리고 중구 신난동의 다세대 주택 두 가지 매물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총평 한번 해주실까요? 뭐 투자 포인트,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뭐 두 곳 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경기 지금 불안정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공급 물량도 많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투자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오를 지역은 오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이 만약에 투자금이 몇 억대, 억대가 넘어봐서 커버린다면 사실은 투자금 향후에 회수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많겠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대 투자의 경우에는 전세금만 올라도 사실은 원금 회수는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액 투자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고요. 입지와 지금 주변에 지어지는 신축 평형에 대한 평수들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꽤 괜찮게 넓은 평수로 지어지기 때문에 향후에 가격 경쟁력과 그 지역에 대한 물건 경쟁이 상당히 많은 매물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황현 대표님과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황현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평가 유망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시는 분이시죠. 황현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그리고 목요일 이틀간 진행이 되는데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장소는요, 강남구 삼성동 랜드스타이스 강의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원하시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연락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랜드스타이스에서의 황현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매주 명쾌한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생방송 부동산 포커스는 끝날 시간이 됐지만 방송 끝나고 나서서 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방송 연락 주시는 번호 확인이 되실 겁니다. 서울전화 02-3424-0721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신다면 저희 대표님과 실시간으로도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문자 상담도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함께 인사 나누면서 시청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동산 포커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